엉덩이와 광배근의 강화 운동이 왜 허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근거들은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해부학적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위치를 알게 되면은 근육의 기능 또한 자연스럽게 또 알게 되는데요. 이쪽과 이쪽 요방형근, 여기로 만약에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은 이쪽 요방형근이 짧아지고 단축되게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굽혀지니까 요방형근이 여기가 타이트해지고 여기에서 통증이 일어날 것 같지만, 안녕하세요. 데스런 윤현용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통증에 관련된 근육을 소개시켜드리고 또 그 근육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어떤 기능성 운동을 통해서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또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근육이라고 하면은 정말 다양한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특이성 통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는 그런 통증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만성 통증이 허리 통증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만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딱 명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정확하게 그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통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만성 통증을 겪게 됩니다. 이런 비특이성 통증이라든지 만성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현재 상태라든지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어떤 운동과 어떤 관리 방법을 통해서 또 그 통증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리 통증에서 아주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어떤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지,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수동적인 관리 방법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통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운동들을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방형근이 허리 통증의 주범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허리 통증은 범인들이 정말 많아요. 많은 공범들이 있기 때문에 요방형근 너가 딱 범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다양한 원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내가 만약에 허리 통증이 있다면 요방형근의 긴장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내 현재 요방형근 상태가 어떤지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고, 또 요방형근 스트레칭이나 또 운동을 했을 때 허리 통증이 개선이 되면은 그게 요방형근 때문에 개선이 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운동 동작을 통해서 다른 부분이 개선되더라도 우리는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허리 통증을 개선시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원인을 딱 명확하게 판단하고서 운동에 들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실천을 통해서 어떤 방법들이 나한테 맞는 방법인지 계속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지식을, 내 데이터를 계속 쌓아 나가면서 그렇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막 유튜브에서 뭐 허리 통증의 원인, 허리 통증의 또 운동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 좋은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고 직접 한번 스스로 운동을 하고 또 그거를 실천을 했을 때 허리 통증이 어떤 식으로 나아지고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계속 데이터를 축적시켜 나가야지만 허리 통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은 뒷근육입니다. 뒷근육에서 여기가 바로 엉덩이, 대둔근이라는 근육이고요. 여기는 중둔근이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엉덩이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허리라고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을 허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요추가 당연히 허리뼈니까 그 요추 부위의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다 허리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대둔근과 중둔근이 실제로는 허리 근육이라고 사실은 할 수는 없지만 허리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육이라고 보면 돼요. 또는 여기 이 등 근육, 어깨 근육에 연결되어 있는, 어깨 관절에 연결되어 있는 광배근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기 하얀 부분 보이시죠? 하얀 부분이 흉요근막이라 그래서 실제로는 근막인데 광배근이 여기로 연결되어 있어서 광배근이 사실상 허리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광배근은 우리 허리의 근육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엉덩이와 광배근의 강화 운동이 왜 허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근거들은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겉근육만 봤을 때는 이런 큰 근육들이 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우리 근육들은 6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들을 다 이렇게 뜯어보면은 안에 엄청 많은 속근육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가르쳐드릴 요방형근은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한번 걷어내 보도록 할게요. 걷어내니까 요방형근이 여기서는 보이질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기 지금 요만한 근육이 바로 요방형근인데요. 이것 또한
여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척추 기립근이라 그래서 이 근육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기립근을 한 번 더 걷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걷어내니까 척추 기립근에 속근육들도 있어요. 척추 기립근은 하나의 근육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척추를 반듯하게 세워주는 그 근육들을 다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척추 기립근 또한 겉근육과 속근육이 있습니다. 이 요방형근이 근육이 보여요. 여기서도 아주 이제 조그맣게 보이지만 요방형근이 실제로는 뭐 큰 사람도 있고 단면적 자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요방형근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요방형근입니다. 뒷모습이고요. 요방형근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근육의 이름은 많은 힌트를 줘요. 요방형근. 요는요, 요추를 의미합니다. 요추. 요추는 허리뼈죠. 허리뼈가 여기가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5개의 뼈를 다 허리뼈라고 하고요. 그리고 방은 방형이라고 뭐냐면 네모를 이야기를 해요. 한글 용어로도 허리 네모근이라고 합니다. 허리 네모근. 자, 그러면 그냥 명칭만 봐도 허리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 이 요방형근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요추의 1번에서 4번, 1번, 2번, 3번, 4번에 이 횡돌기라 그래서 옆에 있는 돌기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방형근이 또 어디에 붙어 있냐면 여기가 바로 갈비뼈예요. 갈비뼈가 총 12개의 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비뼈의 12번 뼈, 여기가 12번 뼈, 여기는 11번 뼈예요. 그래서 12번 뼈에 요방형근이 연결되어 있고 또 어디에 붙어 있냐면 이게 바로 골반이죠. 골반에 요거를 장골이라고 합니다. 이 장골 중에서도 이 위쪽에 있는 이 동그란 부분을 장골능이라 그래요. 장골능 여기는 갈비뼈 늑골 12번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방형근의 기능해부학적인 기초입니다. 요방형근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해부학적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위치를 알게 되면은 근육의 기능 또한 자연스럽게 좀 알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근육들이 짧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반이 만약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육이 수축해서 짧아진다고 생각해 보면 이 늑골, 갈비뼈가 골반 방향으로 끌고 오겠죠. 만약에 근육이 여기 반대쪽도 근육이 있겠죠. 요방형근은 오른쪽 왼쪽에 있는데 이거 왼쪽 요방형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왼쪽 요방형근이 짧아지게 되면은 12번 늑골을 이 장골능, 골반 쪽으로 잡아당기게 되면서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지게 만들겠죠. 이게 요방형근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갈비뼈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장골능, 골반이 갈비뼈 쪽으로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골반이 고정되어 있으면 갈비뼈를 아래쪽으로 내려주면서 몸통을 옆으로 기울여 주겠죠. 근데 만약에 이 한쪽 근육만 수축하는 게 아니라 이 반대쪽에 있는 요방형근, 이렇게 있는 요방형근도 같이 동시에 수축하게 되면은 요방형근이 살짝 우리 뒤쪽에서 옆모습을 한번 봐보게 되면은 양쪽에서 수축하게 되면은 살짝 이제 몸통을 뒤쪽으로 젖히게 만드는 거예요. 몸쪽을 뒤쪽으로. 그러니까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이 요방형근을 수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방형근에 담이 자주 오는데 그런 경우에 몸통이 약간 비틀리거나 또는 이 몸을 갑작스럽게 뒤로 젖히는 동작을 했을 때 허리가 이렇게 삐끗하면서 요방형근에 담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지금 갈비뼈예요. 갈비뼈 12번. 그리고 요방형근이 안쪽에 있는데 몸통을 이런 식으로 옆으로 굽혀주는 거예요. 이 다른 근육들이 지금 보이는데 다른 근육들도 몸통을 옆으로 굽히는 데 있어서 같이 일을 해주는, 같이 협력해주는 근육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신체의 불균형이 어떤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느냐? 요방형근의 통증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오는 경우는 여기 같이 협력해주는 근육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해줬을 때 요방형근이 쓸데없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피로를 많이 가하면서 요방형근의 통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몸통을 이렇게 옆으로 굽히는 동작은 운전을 하거나 또는 컴퓨터를 할 때 자세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기울이게 되죠. 그러면서 요방형근의 긴장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근육의 밸런스,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 요방형근, 여기로 만약에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은 이쪽 요방형근이 짧아지고 단축되게 되는 거고요. 이쪽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이쪽으로 굽혀지니까 요방형근이 여기가 타이트해지고 여기에서 통증이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쪽에서도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계속 팽팽하게 유지가 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육이 늘어나면서 긴장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증이 생길 때 근육의 긴장에 있어서 이렇게 늘어나는 통증, 그러니까 이완성 통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늘어나는 통증도 우리 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양쪽 이런 자세가 양쪽의 통증을 같이 유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 늘어나는 쪽도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양쪽의 요방형근의 대칭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골반 있죠. 장골릉. 그러니까 이 골반 높이에 영향을 줘요. 만약에 이렇게 옆쪽으로 굽혀지게 되면은 이게 지금 요방형근만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여기 골반이 이쪽으로 더 팽팽해지면은 따라 올라가게 되고요. 이쪽 골반은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요방형근의 균형 자체가 골반의 균형, 그래서 양쪽의 골반 높이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그러한 영향들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골반이 다리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의 다리뼈 길이가 다른 분들 또한 사실은 이 몸통에 있는 요방형근의 근육의 길이 차이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방형근이 내가 근육이 짧은지 양쪽의 대칭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뒤쪽에서 이 장골릉의 높이를 보면 됩니다. 장골릉의 높이가 차이가 있는지 본 다음에 어느 쪽 요방형근이 짧은지 그리고 어느 쪽 요방형근이 더 느슨해서 내려가 있는지 잘 잡아주지 못했는지 그거를 좀 평가해 보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골반을 위쪽으로 그럼 여기 요방형근 짧아지고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여기 요방형근 짧아지고 천천히 반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방형근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골반 부위는 아래쪽으로 내려준다고 생각하고 갈비뼈는 위쪽으로 올려준다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 테스트를 했는데 양쪽의 균형을 떠나서 내가 옆으로 터치를 했는데 무릎 선상을 지나갈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요방형근이 잘 늘어나주지 못하기 때문에 몸통을 옆으로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듬히 이 공을 여기다가 넣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